이른 아침 도연의 손가락이 알람을 끄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38배 나이에도 여전히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렵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올 하루가 무겁게 느껴진다. 여보, 일어나야 해.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린다. 그녀는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연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수를 하러 간다.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본다. 언제부터인가 눈가에 깊어진 주름들, 어깨를 짓누르는 피로감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엄마 댁에 가기로 했잖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도연의 손이 잠깐 멈춘다. 매주 반복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 응, 알고 있어. 도연은 짧게 대답한다. 더 이상 뭘 말해봤자 달라질 건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회사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바라본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든다. 빠르게 흘러가지만 기억에 남는 건 별로 없는 그런 풍경들. 중소기업 엔지니어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젊을 때는 큰 꿈을 품었지만 이제는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아오는 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려고 노력한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넨다. 도연 씨, 어제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김 과장이 농담조로 묻는다. 도연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한다. 네, 일찍 들어갔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쓴웃음을 짓는다. 일찍 들어간다고 해서 집이 편안한 쉼터가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처갓집에 가는 날에는 더욱 그렇다. 점심시간, 도연은 혼자 회사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다. 평범한 김치찌개 한 그릇이지만 이렇게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이 가장 편하다. 반찬이 적어도 밥이 적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오후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의식하고 있다. 시계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진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연은 서연에게 문자를 보낸다. 지금 퇴근해. 집에서 만나자. 서연의 답장이 금세 온다. 알았어. 조심해서 와. 집으로 향하는 길, 도연은 편의점에 들러 작은 케이크 하나를 산다. 장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이다. 비싸지 않은 것이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다는 마음에서다. 집에 도착하니 서연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케이크도 샀네. 서연이 고마워한다. 응, 작은 거지만. 도연은 어깨를 으쓱한다. 여보, 오늘은 그냥 편하게 생각해. 서연이 도연의 손을 잡으며 말한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도 걱정이 어려 있다. 도연도 서연도 모두 알고 있다. 편하게 생각하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두 사람은 말없이 처갓집을 향해 길을 나선다. 도연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겁다. 매주 반복되는 이 시간이 오늘따라 더욱 견디기 힘들게 느껴진다. 처갓집에 도착하자 장모 박혜란이 문을 열어준다. 왔구나, 서연아. 장모의 첫 인사는 딸에게만 향한다. 도연에게는 짧은 눈인사 정도만 건넨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케이크를 내민다. 작은 거지만 드세요. 아, 굳이 이런 걸. 장모는 케이크를 받으면서도 별로 기쁜 표정을 짓지 않는다.
요즘 당뇨 때문에 단 것도 못 먹는데. 첫마디부터 참 바람이 분다. 도연은 속으로 한숨을 쉰다. 뭘 사와도 어떻게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매번 이런 식이다. 거실로 들어서자 장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다. 아, 도연이 왔나? 장인은 그나마 무덤덤하게 인사를 건넨다. 장인은 장모만큼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반가워하지도 않는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도연이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는다. 항상 같은 자리다. 소파 맨 끝자리. 마치 정해진 자리인 양. 도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는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장인이 형식적으로 묻는다. 괜찮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별일 없이 잘하고 있어요. 엔지니어가 요즘 전망이 어떤가 몰라. 장인이 고개를 끄덕인다. 서연이 친구 남편은 의사더라. 요즘 병원 운영이 어떻다며. 시작됐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항상 이런 식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담으로 대화가 시작된다. 마치 도연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부족한지 깨우쳐 주려는 듯이 서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노력한다. 엄마, 오늘 뭐 준비하셨어요? 아, 별거 없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장모가 부엌 쪽을 가리킨다. 도연이는 요즘 살도 찐 것 같으니까 좀 가볍게 먹어야 할 것 같아서. 도연의 표정이 굳는다. 살이 쪘다는 말도 기분 나쁘지만 그보다는 도연이는이라는 표현이 더 신경 쓰인다. 마치 자신만 특별한 식단을 준비해야 하는 사람인 양 말하는 것이다. 저는 괜찮습니다. 평소처럼 드시던 대로 하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니야,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장모가 단호하게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해야지. 서연이 중간에서 난처해한다. 엄마, 도연이는 회사에서 운동도 하고 관리 잘하고 있어요. 운동을 해도 먹는 걸 조절해야지. 장모가 딸에게 눈을 흘긴다. 내가 너무 봐주는 것 같아. 봐준다는 표현에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마치 자신이 서연의 짐이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이다. 장인은 이런 대화에 끼어들지 않고 계속 TV만 보고 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이 익숙해서일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그래도 사위가 건강해야 우리 딸이 좋잖아요. 도연이 농담조로 말해보지만 장모의 표정은 변하지 않는다. 건강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도 중요하지. 장모가 의미심장하게 말한다. 요즘 교사들 배우자 보면 다들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 또 시작이다. 도연은 속으로 깊은 숨을 쉰다. 결국 이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이다. 자신의 직업이, 자신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이야기. 저녁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장모는 서연에게만 부엌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 도연은 거실에서 장인과 함께 TV를 보며 기다린다. 뉴스에서는 경제 상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지? 장인이 말을 꺼낸다. 네, 회사에서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 회사는 나름 안정적인 편이라서 다행입니다. 도연이 대답한다. 중소기업은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나? 장인의 말에는 걱정보다는 의심이 담겨 있다. 저희는 제조업 쪽이라 큰 변동은 없어요. 오히려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분야라서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인이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확신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도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안정적인 건 아니잖아. 결국 이 말이 나왔다. 도연은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짓는다. 서연이 교사라는 사실을 들먹이며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다. 부엌에서 장모와 서연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서연아, 도연이 요즘 승진 이야기 같은 건 없어? 장모의 목소리다. 엄마, 그런 거 왜 물어봐요? 서연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궁금해서 그래. 같이 결혼한 친구들 보면 남편들이 다 과장이니 차장이니 하던데. 도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쥔다. 부엌과 거실이 가까워서 대화가 다 들린다. 장인도 이 대화를 듣고 있을 텐데 아무 반응이 없다. 도연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요. 서연이 남편을 감싸려고 노력한다. 인정받는 건 좋지만 그게 돈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벌어서 살기도 빠듯할 텐데. 도연이 일어서서 화장실로 향한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본다.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진 걸까? 처음 서연을 만났을 때는 자신감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포기한 건 아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실력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집에 오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화장실에서 나와 자리에 앉자. 이번에는 장모가 직접적으로 말을 건넨다. 도연아, 너 회사에서 교육 같은 거 받을 기회 있으면 많이 받아라. 요즘 시대에는 계속 배워야 해. 네, 그러고 있습니다. 도연이 대답한다. 특히 관리 쪽으로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기술자로만 있으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모든 말이 자신의 현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린다. 기술자가 뭐가 문제라는 건가? 자신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마치 그것이 부족한 것인 양 취급받는다. 기술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 전문가들의 대우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래도 사람 관리하는 자리가 있어야 인정받는 거지. 장모가 단정적으로 말한다. 서연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끼고 주제를 바꾸려고 한다. 엄마, 밥 다 됐어요? 배고파요. 응, 거의 다 됐어. 조금만 기다려. 장모가 마지막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한다. 도연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깊은 한숨을 쉰다. 매번 이런 식이다. 자신에 대한 평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 다른 사람과의 비교. 언제까지 이런 시간을 견뎌야 할까? 식탁에 음식들이 하나둘 올려진다. 장모와 서연이 함께 준비한 저녁상이다.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그리고 밥. 평범한 가정식이지만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이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장인이 상석에, 장모가 그 옆에, 서연이 장모 건너편에, 그리고 도연이 맨 끝자리에 앉는다. 언제부터인가 정해진 자리 배치다. 자, 다들 드세요. 장모가 말하며 밥을 떠서 각자 앞에 놓기 시작한다. 장인 앞에는 밥을 넉넉히, 서연 앞에도 적당량을, 그리고 자신 앞에도. 도연의 차례가 왔다. 장모가 밥을 떠서 도연 앞에 놓는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확연히 적은 양이다. 반찬도 마찬가지다. 김치찌개 국물도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불고기도 몇 점 안 된다. 어머니, 저는 밥을 좀 더 주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니야, 내 건강 생각해서 일부러 줄였어. 장모가 가볍게 말한다. 요즘 성인병 조심해야 한다잖아. 특히 남자들이. 도연은 자신의 그릇을 바라본다. 밥도 적고 반찬도 적다.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자신만의 특별한 상차림이다. 도연이는 평소에 많이 먹는 편이에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회사에서 일이 많아서 체력도 많이 소모하고요. 그래도 나이가 들면 적게 먹는 게 좋아. 장모가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은행에 다닐 때도 남자 직원들이 다 그랬어. 젊을 때는 많이 먹더니 나이 들면서 탈이 나더라고. 도연은 말없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적은 양의 밥과 반찬으로는 배가 찰 리 없지만 더 달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미 한 번 말했는데 거절당했으니까. 식사 중에도 대화는 계속된다. 주로 장모가 주도하는 대화다. 서연아, 너희 학교에서 새로 온 선생님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약사요, 엄마. 서연이 대답한다. 약사면 괜찮네. 요즘 약국도 잘 된다던데. 장모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지? 32살이에요. 32살의 약사 남편이면 정말 잘 만났네. 장모가 고개를 끄덕인다. 젊은 나이에 안정적인 직업의 남편을 만나면 앞으로가 든든하지. 도연은 밥을 씹으면서도 이 대화를 듣고 있다. 늘 이런 식이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들으며 간접적으로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다. 도연 씨도 결혼할 때 어렸잖아요. 서연이 남편을 감싸려고 한다.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장모가 직설적으로 말한다. 지금이야 직장이 있지만 그때는 정말. 말끝을 흐리지만 하고 싶은 말은 분명했다. 결혼 반대했던 이유를 상기시키는 것이다. 도연의 숟가락이 잠깐 멈춘다. 그때 일을 떠올리는 것도 지금 이런 말을 듣는 것도 모두 고통스럽다. 장인이 처음으로 입을 연다.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이잖아. 사람은 미래를 보고 사는 거지. 드물게 자신을 감싸주는 말에 도연이 고개를 든다. 장인과 눈이 마주친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연이 말한다. 하지만 장모의 표정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않다. 발전하는 건 좋지만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지도 중요하지 않을까? 식사가 반 정도 진행된 상황. 도연은 여전히 적은 양의 음식으로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가족들은 넉넉한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자신만 다이어트 식단을 받은 기분이다. 서연이 자신의 밥그릇을 보더니 조용히 도연 쪽으로 밀어준다. 여보, 이거 좀 먹어.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거절하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이 안쓰럽다는 듯이 자신을 바라본다. 서연아, 내가 먹어야지. 장모가 딸의 행동을 제지한다. 도연이는 원래 양으로도 충분해. 엄마, 도연이가 배고플 것 같아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배고프면 말을 하겠지. 어른인데. 장모가 차가운 어조로 말한다. 도연은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다. 아내가 자신을 걱정해서 밥을 나눠주려는데 장모가 그걸 막고 있다. 마치 자신이 더 먹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저는 정말 괜찮습니다. 도연이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말한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왜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데 도연아, 장모가 다시 말을 꺼낸다. 너 회사에서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어떤 의미인지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반문한다. 승진 같은 건 말이야. 아직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승진도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장모가 코웃음을 친다. 서연이 동기들 보면 남편들이 다 팀장이니 부장이니 하던데. 또 비교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진다. 회사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다른 거죠. 도연이 설명하려고 한다. 변명만 하고 있네. 장모가 냉정하게 말한다. 남들은 다 올라가는데 너만 제자리 걸음이면 그게 회사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이 말에 도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한다. 하지만 아직은 참는다. 여기서 폭발하면 서연이 곤란해질 것이다. 엄마, 그만해요. 서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한다. 도연이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감싸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장모가 딸에게 화를 낸다. 남편을 위해서라도 좀 더 엄하게 해야지. 감싸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다. 장인이 불편한 듯이 자리에서 일어난다. 나는 방에서 쉬겠다. 장인마저 자리를 뜨자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진다. 이제 장모와 도연 그리고 중간에서 어쩔 줄 모르는 서연만 남았다. 도연아, 솔직히 말해봐. 장모가 정면으로 도연을 바라본다. 내가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있어? 만족하지 않습니다.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한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됐네. 장모가 고개를 끄덕인다. 자각을 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자각이라는 표현에 도연이 움찔한다. 마치 자신이 지금까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뜻으로 들린다. 하지만 자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른 거야. 장모가 계속 말한다.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월급쟁이로만 살 거야? 월급쟁이. 이 단어가 마치 비하하는 말처럼 들린다. 식사가 거의 끝나간다. 도연의 그릇에는 여전히 음식이 남아있다.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음식 남기면 안 돼. 장모가 도연의 그릇을 보며 말한다. 적게 줬는데도 못 먹겠어? 아니에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숟가락을 입에 가져간다. 밥알이 모래같이 느껴진다. 서연이 걱정스럽게 남편을 바라본다. 도연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도연아, 너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어? 장모가 갑자기 다정한 목소리로 묻는다. 도연이 고개를 든다. 드물게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말이다. 별로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 보여. 장모가 계속 말한다. 혹시 회사에서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괜찮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남이야? 장모의 말에 도연이 잠깐 망설인다. 우리가 남이냐는 말. 하지만 지금까지의 대우를 생각하면 남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정말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한 것뿐입니다. 피곤하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피곤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해. 장모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진다. 나 은행 다닐 때는 훨씬 바빴는데도 피곤하다는 소리 안 했어. 결국 이렇게 된다. 잠깐의 관심도 결국 비교와 비판으로 이어진다.
엄마, 요즘 직장인들은 예전과 달라요. 서연이 남편을 감싸려 한다. 뭐가 달라? 장모가 딸을 쳐다본다. 일은 일이고 책임은 책임이야. 핑계 대면 뭐가 달라져? 핑계. 도연의 마음에 가시가 박힌다. 핑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예요. 도연이 처음으로 강하게 말한다. 요즘 직장 환경이 예전과는 다르거든요. 현실적인 문제. 장모가 눈을 크게 뜬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비현실적으로 사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면 뭔 뜻이야?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진다. 서연이 당황하며 중재하려고 한다. 엄마, 도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서연아, 넌 가만 있어. 장모가 딸을 제지한다. 이 사람이 지금 장모한테 대드는 거야, 아니야? 대든다는 표현에 도연이 분노를 느낀다.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뿐인데 대든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장? 장모가 비웃는다. 내 입장이 뭐가 있어?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게 내 입장이야? 월급 받아서 생활한다는 말이 마치 죄라도 되는 양 말하는 것이다. 월급 받아서 생활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한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냐는 거야. 장모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한다. 남들은 사업도 하고 부업도 하고 뭔가 발전하려고 하는데 넌 그냥 월급만 받고 있잖아. 저도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뭘 하는데? 장모가 따져 묻는다. 도연이 말문이 막힌다.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기술을 연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장모에게는 하는 일로 인정받지 못할 것 같다. 대답도 못하네. 장모가 고개를 젓는다.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는 거야. 긴장이 절정에 달한 순간 서연이 갑자기 일어난다. 엄마, 그만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뭘 잘못했냐고? 장모가 딸을 쳐다본다. 잘못한 게 아니라 부족한 거야. 인정하기 싫어? 부족하다고요? 도연이가 뭐가 부족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모든 게 부족하지. 장모가 단호하게 말한다. 능력도, 의욕도, 미래에 대한 계획도. 이 말에 도연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당하는 기분이다. 어머니, 도연이 천천히 말한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인가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해? 장모가 되묻는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는 있어도 모든 게 부족하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장모가 놀란다. 그럼 내가 지금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완벽하다는 게 아니라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강해진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결과가 나와야지. 장모가 냉정하게 말한다. 그럼 어떤 결과를 원하시는 건가요? 도연이 직접적으로 묻는다. 장모가 잠깐 당황한다. 구체적으로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 그냥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더 잘한다는 게 뭔가요? 더 많이 벌어야 한다는 건가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말이야.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도연의 목소리에 상처받은 감정이 드러난다. 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도연이 손을 뿌리친다. 인정받을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장모가 말끝을 흐린다. 아니라 뭐요? 도연이 따져 묻는다. 지금까지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면 제가 하는 모든 일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건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도 부족하고 안정적인 월급을 받는 것도 부족하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거죠? 도연의 말에 장모가 당황한다. 평소 순종적이던 도연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이 의외인 것 같다. 내가 지금 흥분하고 있잖아. 장모가 화제를 돌리려고 한다. 흥분할 만하지 않나요? 도연이 반박한다. 매번 이 집에 올 때마다 모욕을 당하는데. 모욕? 장모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내가 언제 너를 모욕했어?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이 모욕이 아니면 뭔가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인다. 저만 밥을 적게 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제 직업을 무시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고 그건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장모가 소리친다. 위해서요? 도연이 비웃는다. 저를 위해서 모욕을 주시는 건가요? 모욕이라니. 내가 언제. 그럼 오늘 저녁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도연이 자신의 그릇을 가리킨다. 저만 밥도 적게 주시고 반찬도 적게 주시고 그러면서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거요? 장모가 할 말을 찾지 못한다. 그리고 계속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것도 저를 위해서인가요? 그건 아니면 제가 이 집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건가요? 도연의 마지막 말에 식탁 위로 침묵이 흐른다. 서연은 어쩔 줄 모르며 남편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본다. 장모가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짓는다. 지금까지 도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환영받지 못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모가 어색하게 말한다. 그럼 환영받고 있다고 느껴야 하나요? 도연이 쓴웃음을 짓는다. 매번 이 집에 올 때마다 위축되고 작아지고 모든 걸 부정당하는 기분인데요. 그건 내 피해의식이야. 장모가 변명하려 한다. 피해의식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더욱 격해진다. 그럼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제 착각이라는 건가요? 도연이 일어서면서 자신의 그릇을 들어 올린다. 이 빈 그릇을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배부르게 드셨는데 저만 이렇게 적게 받았어요. 이것도 제 피해의식인가요? 장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 대한 비판과 비교만 하셨잖아요. 제 직업도, 제 능력도, 제 미래도 모든 걸 부정하셨어요. 이것도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인가요?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난다. 도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도연이 아내를 바라본다. 언제까지 진정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거야?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야? 도연아. 서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서연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도연이 단호하게 말한다. 매번 이 집에 오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지 들어야 해. 그런데도 계속 참고 있었어. 도연이 장모를 똑바로 바라본다. 어머니,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더 노력해야 할 부분도 많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장모가 입을 열려고 하지만 도연이 말을 계속한다. 저도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제가 번 돈으로 이 가정을 꾸려가고 있고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항상 부족하다고만 하시는 건가요?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치고 있잖아. 장모가 화를 낸다. 소리칩니까? 도연이 냉정하게 말한다. 그럼 언제까지 조용히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언제까지 이런 빈 그릇의 자리에서만 있어야 하나요? 빈 그릇의 자리. 도연의 이 표현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는다. 저는 이 집에서 항상 빈 그릇의 자리였어요. 음식도 적게 받고 존중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저 참고 견뎌야만 하는 자리. 도연의 목소리에 깊은 상처와 분노가 섞여 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도연이 선언한다. 저도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도연이 서연을 바라본다. 미안해, 서연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리고 장모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한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인정해 주실 수 없다면 최소한 존중이라도 해주세요. 그게 안 되신다면 도연이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쉰다. 그게 안 되신다면 저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도연이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한다. 뒤에서 서연이 도연아 하고 부르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는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린다. 도연이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는다. 서연이 어머니를 바라본다. 장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엄마. 서연이 조용히 말한다. 도연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장모가 딸을 바라본다. 변명을 하려고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다. 방에서 나온 장인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한숨을 쉰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장인이 중얼거린다. 밖으로 나간 도연은 찬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쉰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터진 것 같은 느낌이다. 후련함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온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더 이상 빈 그릇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었다. 이제는 자신의 존재를 당당하게 주장할 때가 왔다. 도연이 집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한다.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빈 그릇이 아닌 자신만의 온전한 자리를 만들어 가야 할